우리는 사과가 몸에 이롭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잘못 섭취할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과의 장점과 사과를 잘못 섭취할 경우 몸에 해로운 사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과일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은 사과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올해는 날씨 때문에 과일값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과는 종류와 크기에 따라 중량이 다른데요. 사과 100g당의 영양소를 알아보면 먼저 열량은 57칼로리로 다른 과일에 비해 약간 높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는 일반적으로 약 85%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식이섬유는 하루 권장량의 약 10% 정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과당과 포도당을 합친 당분의 비중은 대략 11%에서 14% 정도입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전혀 없으며 식이섬유 1.5g, 칼륨 95mg, 칼슘 3mg, 철분 0.3mg, 엽산 0.4마이크로그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B, C, E,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나이아신, 레티놀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좋은 사과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사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변된 사과를 먹을 때 대부분은 한 번에 다 먹지 않고 조금씩 먹다 보면 몇 조각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남은 조각을 아까워하여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과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과의 껍질입니다. 그러나 이 껍질에 상처가 생기거나 자르게 되면 노출된 부분부터 사과가 산화되어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이 나타납니다. 갈변된 사과가 위험한 이유는 섭취할 때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다양한 만성질환과 노화를 촉발시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적절하게 생성될 경우 체내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유해 성분을 파괴하여 우리 몸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양이 증가하면 오히려 인체를 공격하는 물질이 됩니다. 이렇게 활성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정상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만성 피로,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심장질환, 암, 뇌 노화 및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변을 예방하기 위한 식품안전처의 권장 방법으로는 스테인리스 칼 사용, 소금물, 설탕물, 식초 담그기, 레몬즙 뿌리기, 산소 접촉 최소화 등이 있지만 사과의 본래 맛이 변할 수 있으므로 사과를 정확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과의 코팅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사과를 맛있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여 매끈하고 반짝거리게 광코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동 파라핀이 인체에 흡수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고 비타민 A, D, E 등의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수원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로 사과를 왁스 처리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가끔 사과가 뭔가로 칠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과일 전용 세제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물에 5분 정도 담그고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면 됩니다. 사과 껍질에는 대부분 좋은 성분이 많지만 노인분들이나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왁스 코팅된 사과를 발견할 경우 껍질을 제거하여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처음에 사과를 구입할 때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과씨에는 청산가리가 들어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떤 이유로는 조금만 섭취해도 피를 토하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세 번째로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시안배당체가 들어있어 사과씨를 씹을 경우 청산가리 계통의 시아나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그럼 사과를 먹는 것이 무서워질 수 있겠지만 다행히 성인이 소량의 씨를 씹어서 삼켰다고 해서 몸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과 10개에 들어있는 씨를 모두 씹어야 치사량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독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는 따로 교육하거나 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먹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저녁에 먹는 사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과의 유기산은 소화를 촉진하고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배변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기산과 팩틴은 소화기가 약한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유기산은 말 그대로 산의 한 종류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식이섬유는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에 사과를 먹고 속이 불편해지면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깊고 편안한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과뿐만 아니라 신맛이 강한 과일을 저녁 늦게 먹는 것 자체도 수면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조심해서 섭취해야 하지만 소화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사과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은 소화에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 걸리므로 취침 3시간 전부터는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를 매일 먹을 경우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혈관 질환에 도움. 사과에 함유된 칼륨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수용성 식이섬유도 다량 함유돼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과 속의 칼륨은 나트륨과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되지 못하게 해 혈압을 관리하는 데에 아주 좋습니다. 또한 에피카테킨이라는 성분은 뇌졸중 발병률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사과를 한 알씩 먹으면 4주 만에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이 최대 40%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 40에서 60세의 성인 51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했는데 A그룹은 하루에 사과를 한 알씩 먹게 하고 B그룹은 사과 하나에 든 분량의 폴리페놀이 포함된 보충제 캡슐을 먹였으며 C그룹은 가짜 보충제를 먹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그룹에서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최대 40%까지 낮아졌고 B그룹에서도 어느 정도 감소했으나 C그룹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사과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루에 사과를 하나씩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로 인한 심혈관 질환의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2형 당뇨병 예방에도 사과가 도움을 줍니다. 사과의 폴리페놀에는 항당뇨 작용이 있는데 이것은 인슐린 저항성을 억제하고 고혈당을 완화시키며 염증을 감소시키는 알파 글루코시다제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는 당뇨약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 18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제2형 당뇨병 발병 리스크와 식사 형태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사과, 포도, 블루베리를 주 2회 이상 먹은 사람들은 당뇨병 발병률이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제학술지인 뉴트리언츠에 실린 리뷰에 따르면 폴리페놀이 인슐린 생성을 자극하고 혈당이 급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과가 제2형 당뇨병 예방과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폴리페놀을 포함한 식단이 당뇨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식이요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과에는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인 팩틴은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붉은색 사과의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은 대장 내에서 항암 물질 생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플로레틴, 자당류와 같은 사과의 성분은 대장암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연구팀은 유방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을 주입한 실험용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A그룹에는 사과 추출물을 먹였고 B그룹에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과 추출물을 먹이지 않은 B그룹의 쥐 중 81%에서 치명적인 유방암인 선암이 발생한 반면 사과 추출물을 먹인 A그룹 쥐에서는 선암 발생 빈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사과의 성분이 유방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사과에 들어있는 피토케미컬로 통칭되는 식품소가 페놀 화합물이나 플라보노이드가 항산화, 종양증식 억제 작용을 하며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과는 변비 예방, 피부 미용,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사과에는 팩틴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팩틴은 식이섬유 중 하나로 고기를 먹을 때 증가하는 지방질을 흡수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팩틴 성분은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과 펙틴 섭취로 인해 사람에게 유용한 비피더스균 비율이 섭취 전에 비해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피더스균은 장내 유해균의 발효를 억제하여 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배변 횟수를 증가시키며 변의 악취를 줄이고 변의 연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효과를 통해 사과는 변비 예방과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는 폴리페놀 성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영국 식품연구소의 연구팀은 사과와 복숭아의 폴리페놀 성분을 따로 추출할 수 없는데도 이 과일들이 포도와 같이 폴리페놀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폴리페놀은 항산화 활동을 하며 항암과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 추출물의 미백과 주름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사과는 항산화,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소재로서도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를 위해서도 사과를 매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에 포함된 피토케미컬은 외부의 병균을 방어하고 계절적인 감기와 염증을 줄이며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 함량도 높아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과는 면역력 강화와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사과는 안토시아닌, 프로시아닌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기관지와 허파 등 호흡기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국 킹스 대학 사우스엔드 대학에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2개 정도의 사과만을 먹는 것만으로 천식 발생 위험을 약 22%에서 23%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사과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이 천식 발생 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과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포만감을 주는 동시에 칼로리는 낮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수용성 섬유질이 소화를 늦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안토시아닌 성분은 간의 포도당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어 다이어트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는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는 우리 몸에 유익한 장 박테리아의 수를 늘리고 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과는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도움을 주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덴마크 국립식품의학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과의 펙틴 성분이 사과 추출물을 먹인 쥐에서는 선암 발생 빈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펙틴은 장내 박테리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정 박테리아의 증식과 화학물질인 부티르산의 생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펙틴은 발암물질과 중금속 배출에도 도움을 주어 환경오염 대비에도 유용합니다. 덴마크 국립식품의학과 연구팀이 사과의 핵심 성분으로 알려진 펙틴이 소화기 내 박테리아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을 위해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A그룹에게만 사과와 사과 주스와 같이 펙틴이 풍부한 먹이를 장기간 동안 주었습니다. 실험 결과 사과를 섭취한 쥐들은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특정 박테리아 균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러한 박테리아들은 소화기 내에서 지방산을 생성하여 소화기 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시키고 장내막 세포에 필요한 중요한 연료인 부티르산을 생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부티르산은 체내에 존재하는 발암물질 및 중금속을 배출해 주어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과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알려진 독성 없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서 더 좋은 정보를 더 빠르게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